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쓰던 찻잔이 아직 나란히 놓여 있는데 한쪽 의자만 비어 있어요. 2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 자리에는 이혼 합의서 한 장과 국민연금 분할 청구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죠. 그는 멍하니 그 서류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꼬박꼬박 납부해온 연금의 절반이 이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한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만 명의 중장년이 똑같은 상황에 놓이고 있어요. 2025년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드디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0년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던 숫자가 불과 15년 만에 22배 가까이 폭증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황혼, 이혼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있어요. 60세 이상의 이혼 비율이 2000년에는 겨우 3%였는데 2024년엔 25.8%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쌍중 한 쌍이 노년에 갈라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울 시민의 평균 이혼 연령이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분할연금 제도의 이면과 황혼이혼의 충격적인 실태를 낭낭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연금이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니까요.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건 1999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온 전업주부가 이혼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어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의 절반을 전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취지 자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가사와 돌봄에 헌신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이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당초 설계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의 87.8%가 여성이고 나머지 12.1%가 남성이에요. 여성 수급자가 86,004명이고 남성 수급자는 11,934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구조인데 놀라운 건 월 평균 지급액의 차이예요. 60세에서 64세 구간에서 여성이 받는 평균 금액은 31만 3,901원인 반면 같은 나이대 남성은 16만 277원에 불과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를 더 받아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거예요. 이건 현재 노령연금 수급 세대가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기를 살아온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벌어서 쌓아 올린 연금이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쪼개지는 것이죠. 유책 배우자 여부와도 관계가 없다는 점이 많은 남성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통상 5대5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 쪽에 자산이 많고 여성 쪽에 생계수단이 변변치 않을 때는 여성 쪽에서 연금 대부분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제도가 국민연금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도 분할 수급이 가능하고 군인연금 역시 2018년부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해졌어요.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남성이 이혼 한 번에 연금의 절반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황혼이혼이 폭증하고 있는 걸까요? 2026년 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공개한 2025년도 상담 통계는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줍니다. 전체 52,037건의 상담 중 이혼 상담은 5,090건이었는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은 49.1%, 여성은 22.1%에 달했어요. 남성 이혼 상담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1995년에는 남성 2.8%, 여성 1.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여성은 18배, 남성은 17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도 성별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여성 상담자의 55.1%는 남편의 부당 대우를 이유로 들었어요.
수십 년간 쌓여온 무시와 경제적 착취, 그리고 가정폭력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반면 남성 상담자의 56.7%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장기 별거 성격 차이, 배우자의 이혼 강요, 경제 갈등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 의존 때문에 참고 살았던 여성들이 자녀가 독립하는 순간 바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다 키워놨으니 이제 우리 그만하자는 한마디가 수십 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88세 여성과 90세 남성이 이혼 상담소를 찾은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90세 노인의 목소리가 담긴 상담 기록은 이 사회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20,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긴 시간을 불행한 결혼 속에서 보내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황혼 이혼의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분할연금을 떼어주고 재산도 나눈 뒤에 남겨진 남성들의 삶은 처참한 경우가 많아요. 30년 넘게 일만 하며 살아온 남성이 갑자기 혼자가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건강입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빨래와 청소도 할 줄 모르는 채로 원룸 한 칸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거예요.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바로 이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금의 절반이 줄어든 상태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니 노인 빈곤의 늪에 빠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07년에는 37.3%에 이를 전망인데, 50에서 60대 1인 가구의 주요 발생 원인이 바로 본인의 이혼이에요. 황혼 이혼이 노인 단신 가구를 만들어내고, 그 단신 가구가 빈곤과 고독사의 온상이 되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성의 상황도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26만 1,571원에 불과해요. 최고액 수급자가 217만 7,050원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를 받고 있죠. 이 금액은 1인 가구 최저생 대비인 월 71만 3,102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연금을 나눠받았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혼 후 남성도 여성도 모두 노후 빈곤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노부부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부 수령 시 매년 165만 원을 덜 받게 되니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제도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사람이 제도에 맞춰 삶을 왜곡하는 것인지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돌아보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의 노후보장 체계가 개인의 삶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혼이 평생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 설계된 연금제도는 이혼율이 치솟는 현실 앞에서 곳곳에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있고, 누군가는 줄어든 연금 통지서를 받아들이며 막막한 내일을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흘린 땀의 결정체예요. 그 결정체가 제도의 칼날 위에서 반으로 쪼개질 때 남는 건 양쪽 모두의 상처뿐입니다. 황혼 이혼은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이 자신의 노후를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